제 3절 나왔는데 우리가 잠깐 쉬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보냐면 필지에서 1번 뭐 정했죠? 지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합격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우리 쉬는 시간이 몇 분이죠? 여기서 또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 그렇죠. 이제 자, 일단 어디 다녀오시고 3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3분 동안 뭐 하시고 아까 본 거 제목만 보시는 거고 다시 3분 동안 뭐 하시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갈지 그냥 몸만 보는 거예요. 목차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9회독이 됩니다. 집에 가서 책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책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마저 없으면 그건 수험생이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쉬는 시간을 많은 거예요. 활용하시면 또 3회독 효과겠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계를 정하는데 여기 경계란 말 보시면서요. 선이 떠오르십니까? 담장이 떠오르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가로 1번 경계란 경계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첫 줄만 밑줄 쳐보십시오. 법조문 그대로니까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뭘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표 등록한 선에다 동그라미 크게 치면서 지적법 시간에 경계란 말이 나오면 뭘 말한다? 선을 말하는데 지금 이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점이 있으면 경계점을 뭘로 연결한다고요?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뭘 말한다? 선을 말한다. 이 꼭지점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이라는 게 모든 게 명백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경계점이 뭔지도 밝혀줘야 된다. 자, 눈으로 쭉 가시다가 네 번째 줄에 경계점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밑줄 치면서 법조문이니까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무슨 말이에요? 선이 꺾이는 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그림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무슨 형태로? XY값 만나는 형태로 등록하는 점 어디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벌써 동그라미 칠 때도 알잖아요.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뭘 말하고? 선을 말하고 경계점은 점을 말한다. 자, 이 그림이잖아요. 이 선의 굴곡점을 경계점이라고 하고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등록한 선을 뭐라 한다? 경계로 정의한다고요. 자, 두 가지 개념 잡으시고요.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자, 큰 2번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 원칙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까? 자, 줄 안 칠 수 있는 건 안 쳐도 됩니다. 자, 1번 무슨 줄이죠? 자, 이건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인데 두 필지의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땅 주인한테 정하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싸움 나겠죠. 그럼 이 경계는 누가 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가로 1번 다 줄치면 재미없고요. 키워드 한 단어 뭐겠어요? 나라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설명 더 필요 없잖아요. 경계는 효율적 관리를 해야 되니까 누가 정한다? 국가. 가로 2번 설명하는 것도 남사스럽습니다. 직선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왜냐하면 점과 점의 최단 거리가 바로 뭐가 돼요? 직선. 아까 정의할 때도 나왔었죠. 오른쪽 오셔서 가로 3번은 별표 크게 하시고요. 자, 먼저 눈으로 읽어보시고 자, 이게 1번 땅이고 2번 땅입니다. 필지가 몇 개죠? 필지가 2개라면 필지 간의 경계선도 2개가 나오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이 말 나오거든요. 필지가 2개이더라도 필지 간의 경계선은 오로지 몇 개? 하나만 있고 2개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계선은 자, 단어를 풀어보시라고. 무슨 말이야? 불가분, 나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계는 오로지 위치만 존재할 뿐이고 너비가 있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할 때 무슨 원칙? 경계 불가분 원칙이기 때문에 가로 3번은 좀 읽어주셔야 한다고요. 경계선은 오로지 몇 개? 하나, 2개가 있을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말은 뭔만 존재한다? 위치만 존재하고 너비가 있을 수 없다고요.
자, 반면에 가로 4번은 제가 축척을 이번에는 설명 안 했거든요. 자, 근데 단어 그대로 푸시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축척이 다를 때는 종대, 대자가 무슨 대자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고요. 지금 무슨 원칙 정하고 있죠? 경계를 정할 때 원칙이 있다. 근데 무슨 원칙? 축척, 종대 원칙. 대자가 클 대자고 종자는 따를 정자거든요. 그럼 뭘 모르더라도 여기서 뭐라고 짐작할 수는 있어요. 도면의 축척이 다를 때는 뭐에 따라서? 큰 축척에 따라서 뭘 정한다? 항상 위치를 잡으십시오. 중심을요. 경계를 정할 때 축척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큰 축척에 따라서 뭐 한다? 경계를 정한다고요. 그걸 무슨 원칙? 축척, 종대인데 지금은 낯설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쉬운 말이니까 종대, 거기 따를 정에다만 크게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고요. 가로 5번은 XP 하시고 따로 보지 마십시오. 이건 뭐 원칙이라보다는 당연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보지 마시고요. 자, 큰 3번 제목이 뭐라고 되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계는 담장이다, 선이다. 도면에 있는 선인데 현장에 가보게 되면 여기다 이 경계를 뭐 해야 돼요?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쌓는 거죠? 담장을 쌓잖아요. 자, 이렇게 담장을 쌓아야 내 땅이 어디까지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거기 가로 1번 별표 크게 하시고요. 눈으로 하시면서요. 토지의 무슨 경계라고 그랬죠? 지상에다 나타나는 경계는 뭘로 표시한다? 뚝으로, 담장으로.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거기 밑줄 하시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경계를 표시해야 되는데 뭘로 표시한다고요? 뚝이나 담장인데 이게 없다. 그러면 뭘로 표시하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돼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더라. 또는 전봇대가 있더라. 그러면 이걸로 마으면 돼요. 경계를 표시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담장도 없고 뚝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전봇대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땅이 어디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뭘 하나 박아놔야 되냐면 말뚝을 하나씩 박아놓습니다. 측량을 마치면 거기 지적기사가 여기다 이렇게 말뚝을 하나씩 박아놓는데 빨간색 플라스틱 항탁캡을 씌워놓습니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는데 이 말뚝을 뭐라고 불러줘야 되겠죠?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경계점 표지. 지금 가로 1번의 뜻이 뚝이나 담장 다른 게 없으면 뭐라도 박아놔라. 경계점 표지인데 무슨 색깔 말뚝이라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빨간색 말뚝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는데요? 경계점 표지를 박아놔야 된다고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태풍이 와서요. 이걸 누가 빼가겠어요? 태풍이 와서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쪽 땅 주인하고 이쪽 땅 주인하고 또 시비가 붙잖아요. 안 되겠다. 말뚝을 어디다 박았는지 장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입된 지 5년도 안 돼서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이 장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장부 이름이 뭘까요? 컨닝하는 것도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거기 가로 2번 이쁘게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장부 제목이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거기다 동그라미 친다고 그게 기억이 가겠습니까? 한 장 넘겨보십시오. 오른쪽 페이지 장부 제목에다 동그라미 크게 치면서 왜 이름을 이렇게 해줬을까? 이 장부는 무슨 장부다? 지상에 있는 무슨 점에 대해서 경계점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는 장부다. 그러면 이런 장부가 도입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입니까? 낯선 단어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낯선 거잖아요. 다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지상에다 뭘 박아놨는데 말뚝을 어디다 박았는지 말뚝의 위치 같은 걸 올려놓는 장부가 필요할 건데 그 장부 제목이 뭐더라?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그림으로 돌아가세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자, 거기 아래쪽 보시면 아래쪽 그림 제목 중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 보이시죠?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그럼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전봇대에서 몇 메타 떨어졌다. 설명 나오겠죠? 그래도 잘 모릅니다. 오른쪽 보시면 제목이 뭐가 있죠?
경계점 사진 파일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두시고 뭐도 찍어와라. 사진도 찍어와라. 그래서 거기다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사진 파일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경계점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장부로 놓는데 거기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도 있고 뭐도 있더라. 사진 파일로 올려놓더라. 장부 제목이 뭐더라. 그럼 이 단어를 앞으로 몇 번 보면 시험장에 가게 될까요? 10번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뚝을 박아놓고 말뚝을 찾는 장부가 뭐다? 눈으로 읽어가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가셔가지고 이제 큰 4번에 가로 1번 별표 한 3개 쳐두시고요. 63페이지야. 매년 시험에 나온다 보셔야 되는데, 자, 3분 드릴 테니까 거기 그림 안에 5가지를 보시고요. 뭘 묻고자 하는지. 나는 이 그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두 발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분할하려고 합니다. 분할하려면 뭐 해야 되죠?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하려고 지적기사가 나가봤더니 이 사람 땅 주인이 자기 논인데 논이 워낙 넓어서요. 논 가운데나 논뚝을 설치를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토지를 뭐 한다? 분할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경계는 담장이나 뚝이 아니라 뭐였었죠? 선인데 이 선은 0.1mm 폭인데 이 논뚝의 폭이 2m짜리입니다. 이 두 필째 경계선을 새로 정해야 되는데 이때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 것이냐.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친다면 밑줄 친다면 어디다 치시겠어요? 넘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이 경우라면 가장 공평한 방법은 뭐겠어요? 중앙.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넘낮이가 없다면 이 논뚝이 어디 기준으로 하자? 중앙 기준이죠. 근데 동그라미 2번 밑줄 친다면 1번하고 차이가 뭐예요? 자, 이 땅을 가봤더니 이 토지가 경사가 져서 논뚝을 설치해놨더라, 밭뚝을 설치해놨더라. 이 토지를 뭐 한다? 분할하려고 한다. 이 논뚝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선을 결정할 것이냐. 자, 어디라고 되어 있죠? 지금이 얼떨결에 보고 하단부 했습니다. 시험장 갔더니 이제 꼬득입니다. 넘낮이가 있을 때는 이 논뚝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접근하냐면요. 다음에는 쉬운 거니까요. 왜 상단부를 하면 안 되겠느냐. 만약에 상단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도 갑의 땅, 여기도 갑의 땅인데 이거 토지를 분할했죠.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습니다. 갑은 A한테 이쪽 팔고요. 우리 땅을 샀는데 지적도를 봤더니 내 땅이 어디까지라고요? 저 언덕 위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땅을 좀 더 넓히는 방법이 있죠. 여기를 직각으로 파내면 내 땅은 넓어지겠지만 이 땅은 보호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위에 토지가 보호가 되려면 이 논뚝을 어디로 넣어줘야 돼요? 위쪽으로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2번 넘나지가 있을 때 어디? 하단부. 그러면 하단부 보면서 그래야 뭐가 보호가 된다? 위에 땅이 보호가 된다고요. 그런데 2번과 3번은 묶으신다며요. 3번은 2번에 대한 의의입니다. 자, 3번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으십니까? 절토 한문까지 포함해서 동그라미 하시고 이때는 또 뒤에 어디가 된다? 상단부가 되는데 절토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가 도로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여기다 확장하려면 여기다 교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깎아내는 거예요? 선을 깎아내잖아요. 그래서
몇 달 뒤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된 걸 뭐라는 거예요? 절토인데 현장 가보면 그냥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런데 얘는 2번하고 같잖아요. 넘나지가 있다. 원칙대로라면 어디가 된다? 하단부를 하려고 했더니 꺼림칙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도로로 본다면 여기에 유지 보수를 안 하게 되면 비 몇 방울만 떨어지면 다 이건 처음부터 넘나지가 있으면 어디가 되지만 하단부점 이거 뭐 하다 보니까 깎아 내다 보니까 경사면이 됐잖아. 그러면 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디서 해야 돼요? 도로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디가 된다? 상단부에서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도로로 보고 도로를 관리하는 자가 이 경사면도 봐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3번 뭐가 키워더라고요. 자, 시험장에서 이게 그림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나올 거야? 이걸 보여주기가 뭐 하잖아요. 나오면 동영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3번 말로 나왔을 때 무슨 단어 찾으시고 절토됐을 때는 넘나지가 있더라도 어디가 된다? 상단부를 기준한다고요. 4번은 설명 없이 가도 되겠죠. 바다와 만날 때는 어디가 된다? 최대 만조이 또는 수면과 접할 때는 최대 만수인데 4번과 5번을 묶으신 다음에 5번은 4번에 대한 예가 됩니다. 자, 읽으시고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바다다. 자, 밀물이 되면 이렇게 들어오고 썰물이 되면 이렇게 쫙 빠지게 된다. 이때 어디서부터 땅으로 보자? 위에. 그러면 안 되고 지금 4번을 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위에 밀물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어디가 된다?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바로 봐야 돼요. 최대 만조에선 여기서부터 봐야 한다. 땅을 본다. 그러면 이런 갯벌 이런 데는 땅이다 아니다? 땅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게 4번의 말입니다. 근데 5번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바다를 매립하기 위해서야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럼 이제 바다가 뭐가 됐어요? 땅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신규 등록해야 되잖아요. 이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자, 근데 아까 4번은 어디 기준이라고 그랬죠? 최대 만조이선을 하게 되면 여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바다는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여기까지 넘실대면서 돌아왔는데 막아버렸으니까 여기 파도가 세지잖아요. 어제 간포항 갔더니 이런 거 막 있던데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 해놓잖아요. 그래서 파도를 막기 위해서 막아놨잖아요. 이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자,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자. 일단 1번 찍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깨가 뭐예요? 어깨가. 여기서 지금 어깨가 뭐예요? 어깨가. 이게 어깨잖아요. 이게 제방이 어깨잖아요. 다음 주는요. 일로 오지 마시고요. 앞에 관광버스를 댈 테니까 그거 타고 제 간포항 가서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현장 실습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제방이 어깨잖아요. 근데 지금 5번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어디가 바깥쪽이에요? 남편은 왜 남편인지 아십니까? 남의 편이죠. 그럼 여기서 안과 바깥을 구별하는데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깥이에요? 이것도 사람마다 틀리나요? 지금 이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을 막았잖아요. 그럼 이쪽이 안쪽이 되고 이쪽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깥쪽 어깨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뭐로 보겠다? 땅으로 보겠다. 그러면 우리 법의 의도는 이 바깥쪽 어깨와 최대 만조의 바다를 바라보는 경사면은 뭐로 보지 않고 땅으로 보지 않고 바다로 보겠다고요. 그래서 어디 기준이다.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안쪽 어깨, 안쪽 하단 부분이 아니고 어느 쪽. 지금 우리가 뭘 잡고 있냐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됐을 때 땅과 바다의 경계를 잡아주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 해야 돼요? 바깥쪽 어깨범위 된다고요. 이 5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올 때 5가지가 한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이 5개 중에 하나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울려 가지 마시고 왜 이렇게 경계를 정하느냐? 효율적 관리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을 여러분 이해를 해 두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번 본다고요? 10번 본다고요. 처음에 볼 때 그럴만 하구나. 내가 일단 느낌은 와야 되잖아요. 자, 경계 결정 그렇게 잡아두시고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자, 중간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말뚝이 하나 보입니다. 말뚝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64페이지 중간에 말뚝 보이십니까? 빨간색 말뚝. 우리는 언제쯤 소통이 될까요?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빨간색 말뚝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로 2번 제목에 경계점 표지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말 바꿔서 부르면 필요할 때 말뚝을 바꿔 측량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안 외워도 됩니다. 2바퀴 돌면 말뚝 박아야 되는지 안 박아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일단은 무슨 단어만 보시라는 게 말뚝이요. 말뚝. 말뚝이 뭐라고요? 자, 오른쪽 와서 가로 3번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 얘도 늘 예상문제 1순위인데 자, 의미를 새겨보실까요? 이런 건물이 있는 땅을 분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하면 7번과 7의 1번 깔끔하죠. 그런데 어떤 의미 아세요? 이렇게 집이 한 채 있는데 말하기를 이렇게 분할해달라 하면 여러분이 지적과 공무원이라 뭐라 하겠어요? 미쳤어 했습니다. 했더니 구청장한테 전화해서 오늘 지적과 공무원이 나한테 뭐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민원이 나한테 미쳐서 그러면 돼요. 자, 당신 말대로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건물은 하나인데 필지가 몇 개가 돼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법이 정해놨습니다. 건물이 있는 땅은 웬만하면 뭐 하지 마라.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분할하는 게 깔끔하잖아요. 자, 일단 원칙 눈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뭘 설명하겠어요.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가로 2번에다 다시 한번 별표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무슨 말이에요? 걸리게 분할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1번만 밑줄 치면서 법원에 뭐가 있다면 판사님이 걸리게 분할하라고 하나라는데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걸릴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반면에 2번, 3번, 4번은 묶어두시고요. 이건 공법이 돌아야 되니까 2, 3, 4번은 묶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만 써놓으시고 의무는 3월달에 해결됩니다. 제목을 뭐라고 들었죠? 그러면 DH 읽지 마시고 무슨 뜻이겠어요? 건물은 걸리게 분할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할한다. 근데 법원에 판결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뭔지는 몰라도 뭐 하다 보면 대단지 사업을 하다 보면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뒤에 있는 말들이 다 공법에 나올 말들인데 지금 보면 어려우니까 나중에 3월 5월 달에 보시면 된다고요. 치지만요. 건물 있는 땅은 이렇게 분할해서 해야 된다. 걸리면 안 된다. 걸려서는 안 되는데 뭐 한다. 걸릴 수도 있더라. 법원은 뭐가 있거나 판결이 있거나 대단지 사업을 하다 보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놓으면 시험장에서 2, 3, 4번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과연 걸려도 괜찮을지 거기서 뭐 하셔도 돼요. 판단해도 된다고요. 자, 경계는 이제 이렇게 정해졌고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4절 뭐가 나왔어요? 자, 면적인데 거기 가로 큰 1번 의회에서 한 단어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거기만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있는 말들은 다음에는 안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2차원이기 때문에 무슨 넓이다? 수평 면상의 넓이다. 지난주에 살짝 설명했었고요. 자, 현재 우리 면적의 단위는 평입니까? 미터법입니까? 근데 일제시대 때는 평이었습니다. 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중개업자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평이었던 걸 미터법으로 바꿨을 때 얼마를 곱했을까요? 밑에 표를 보시면 평을 미터법으로 바꿀 때는 얼마를 곱했다? 거기 121분의 400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두시라고요. 121분의 400인데 이걸 소수점을 하면 얼마가 돼요? 강의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은요. 제가 말을 하는데도 제 말 안 듣습니다.
뭘 듣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다.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보면서 대답하시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평을 썼는데 뭐로 바뀌었다? 미터법으로 바뀌었다. 여기 평에다 얼마를 곱해주면 미터법으로 환산이 된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121분의 400에다 동그라미 치라고까지 했었나? 121분의 400인데 이걸 소수점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된다? 수업 시간에 제 말 들으시라고요. 그런데 자 물론 현장에 가보면요. 자 아파트 이제 중개를 합니다. 85제곱미터짜리 이거 아파트 3억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들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몇 평인데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 뭐 하는 거죠? 그러면 구조가 뭐냐면요. 그러면 자 평에다 120에서 400을 곱했으니까 미터법을 바꾸면 이걸 뭐 하면 돼요?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했더니 어떤 분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보면 옆에 계산기가 다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구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뭘 썼는데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옛날에는 평이었는데 뭘로 바뀌었다? 미터법인데 얼마를 곱해서 121분의 400인데 왜 소수점을 제가 이야기 안 하냐면 여기 소수점이 지금 떨어지는 소수점이 아니고 계속 갔는데 법에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뭘로 표기하면 되는 거예요? 분수로 표기하면 딱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야기할 때도 원칙은 뭐로 놔야 돼요? 121분의 400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121분의 400이 되는데 여기서 고민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 내 땅이 100평이었습니다. 그러면 미터법으로 바꿨겠죠. 자, 121분의 400을 소수점으로 하면 이제 얼마가 돼요? 그러면 미터법으로 하면 얼마가 되죠? 330.58이 나왔죠. 이거 토지대장에다 어떻게 올릴 것이냐. 자, 반올림해서요. 330으로 갈까요? 331로 갈까요? 330.5로 갈까요? 330.6으로 갈까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 가셔서 큰 4번에다 별표 크게 하죠. 큰 4번 제목이 뭐예요? 자, 2단을 버리시고요. 나는 오늘 공부를 처음 한다. 자, 동그라미 1번 줄 긋지 마시고 4줄 읽으신 다음에 토지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에 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만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1의자리까지만 올리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330까지만 올라간다.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예요? 58입니까? 0.58입니까? 잘해줘야 된다. 0.58인데 이 0.58은 버리면 330이 되고 올리면 331인데 자 이때는 올린다 버린다. 그 단수가 0.5 미만이면 뭐 한다? 버리고 0.5를 초과하면 반올림 하는데 지금 0.58은 뭐죠? 0.5를 초과하잖아요. 그럼 올린다 버린다? 올린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331이 된다고요. 연습 문제 뒤에 있으니까 여기로 이제 해보십시오. 123.4가 나왔다. 자, 1의자리께 올라간다.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예요? 0.4는 0.5 미만이죠. 그럼 0.4를 뭐 한다? 버려서 토지 대장에는 얼마로 올리겠다? 123으로 한다고요. 자, 123.6이 나왔다. 단수가 0.6이다. 0.5를 초과하잖아요. 반올림해서 얼마로 한다? 124가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주로 이게 나오고요. 단수가 얼마다? 0.5다. 자, 이건 123으로 간다. 124로 간다. 자, 통촉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지금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딱 얼마가 됐어요? 0.5일 때는 이걸 올리느냐 버리느냐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구하고자 하는 끝자를 보는 거죠. 근데 3이 뭐예요 지금? 홀수인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혼자 있으려면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반올림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로 가는 거예요? 124로 왔는데 그럼 이거 알았으면 나머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124.5가 나왔다. 자, 0.5가 나왔다. 뭘 봐야 되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기에 뭐예요? 짝수잖아요. 자, 이렇게 짝수가 됐는데 만약에 이 0.5를 반올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올림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삼각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또 아침 드라마 시작돼야 되고 사랑과 전쟁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아까 홀수일 때 내가 올려준다고요.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뭐 맞춰줘야 돼요? 짝을 맞춰줬는데 이미 짝이 맞아 있는데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0.5를 받는 거야. 버려서 얘도 얼마라고 하는 124로 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보는 건 언제만 보는 거죠? 0.5일 때. 아까 미만일 때는 무조건 홀수인데 왜 버려요? 무조건 버린다고요. 미만일 때는. 초과일 때든 무조건 올리고 이게 홀짝 버는 건 딱 뭐일 때만 0.5일 때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제가 이걸 기본 틀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은 뭐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우선 줄 긋지 마시고 줄 칠 게 몇 군데 있는데 편하게 읽어보시고 어디에 줄을 쳐야 될지 혼자의 힘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600분의 1)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너무 기니까 좌표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이게 축척이 600분의 1이거나 뭐가 있는 적이다. 좌표가 있는 적이면 아주 정밀한 적입니다. 얘는 이르자리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올려주겠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면 아까 이걸로 보면 330.58이 나왔다. 만약 이게 600분의 1 지역이라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330.5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남는 숫자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0.05 기준이 되겠죠. 0.08은 0.05를 초과하니까 이때는 뭐 한다? 반올림해서 얼마로? 330.6이 되는 거죠. 자, 330.53이 됐다. 이때는 어떨까요? 여기 홀수인데요. 0.03은 0.05 미만일 때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버려서 얼마로 하는 거예요? 330.5가 되겠죠. 330.55가 나왔다. 왜 올려요? 0.05인데 5가 홀수니까 반올림해서 얼마로? 330.6이 되겠죠. 그러면 330.65가 됐다.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0.05인데 6이 뭐니까? 반올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0.05를 봐한다. 버려서 얘도 얼마로 가는 거야? 330.6이야.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게 늘 나오는데 이런 수치 나오게 되면 숫자 보기 전에 먼저 뭘 구별해야 돼요? 축척이에요. 그게 얼마짜리면? 600과 좌표가 있으면 소수점 한 자리니까 0.05 기준이 되고 이것 뺀 나머지는 1자리니까 얼마 기준으로? 0.5 기준이야. 거기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서 별표 쳐두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걸 지금 표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굳이 이 페이지 안 보더라도 여러분 앞에서 이미 그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에 문제 하나 있죠. 제일 밑에 문제야. 숫자 나오는 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 풀 때 어디에 동그라미를 쳤어야 될까요? 좌표에 쳐야죠. 아, 좌표 비싼 동네구나. 면적이 얼마가 나왔다? 1029.551이 나왔다. 자, 토지대행 등록할 면적은 얼마다?
줄을 어디다 긋고 시작해야 되죠? 좌표에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0점 여기까지 하잖아요.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다? 0.051이다. 0.051은 0.05를 초과하니까 반 올리면서 얼마가 된다? 1029점 얼마? 6이야. 이게 몇 회 때 문제예요? 작년 문제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그럼 출제원 이거 틀리라고 내는 걸까요? 보너스로 주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보너스 문제를요. 과감히 수령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 거치 1년 상한입니다. 이건 결코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 앞에 있는 한글로 된 걸 먼저 차분히 보시고 뭐만 구별하시라고요. 축척이 중요하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정해졌어요? 이제 다시 와서 보시면 지번, 지목, 경계 하고 뭐까지 면적까지 정해졌죠. 이게 정해졌으면 이걸 땅 주인만 알아야 될까요? 보여줘야 될까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73페이지 제4장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이걸 보여주는 공적인 장부가 바로 뭐였다? 지적 공부야. 잠시 쉴 건데 10분 동안 할 일이 뭐라고요? 장차 뭐가 나올지 한번 살짝 봐보시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지적 공부 보도록 하지.